는요 2400포인트 장중에 넘겼다고 해서 대단한 장입니다. 좋은 장입니다.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이미 글로벌 증시는 어마어마하게 좋았고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 좋습니다. 코로나19 때에 바닥 찍고 V자형 반등이 나오던 그런 시점의 흐름으로 해석을 하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일은 진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야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상한가가 좀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만 속단 표현으로 먹을 게 많아져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에서 상한가는 제한적인 변동성만이 기준이 잡히죠. 내일은 701109 11월 9일 22년 11월 9일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윤정두가 53살 되는 날이네. 아이고. 내일 하루 반짝 이벤트 합니다. VVIP 방에 들어오고 싶으신데 못 들어오신 분들, 그 기준에 딱 하루 5분, 지금 이제 4분 남았습니다. 4분 들어오시면 마감을 짓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이렇게 들어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딱 하루 진행되는 이벤트, 나머지 이 혜택은 다 드립니다. 혜택은 전부 드릴 테니까 함께 하셔서 수익 가져가십시오. 50% 할인 이벤트, 6 플러스 6을 하지 않더라도 50%를 할인받는다. 그렇게 해서 결제하기 누르시고 결제하시면 되는데 수정이 안 되어 있죠. 하루만 딱 진행할 거니까 내일까지, 내일 하루 종일 진행을 할게요. 그래도 생일인데, 그죠?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 자, 시장이 어느 정도 좋은지를 한번 볼 거예요. 주린열공선생님께서 이제 장도 좋아졌으니 짧게 하시고 좀 쉬세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입술이 싹 다 터져버린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됐는데, 윤정도는 쉬지를 않고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끝내주게 상상을 초월하게 좋은 장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차트가 왜 빠져 있을까요? 오케이, 일단은 어찌됐든 다우지수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요 밑에까지 쭉 열어놓은 흐름 보시면은 6월달 기준을 잡을게요. 01, 0109 그럼 6월 며칠인가 이게? 6월 3일 01 11 그렇게 하면 6월 1일부터가 되겠죠. 6월 달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우지수 기준에서 이런 급락이 나온 거는 CPI, 그리고 9월 달에 또다시 여기가 CPI, 그리고 이제 이번에 10일 날 CPI 발표가 있는데 그것이 악재가 될까요? 모르겠다고요? 악재 안 됩니다. 왜? 7월 달에도 CPI가 발표가 됐고요. 8월에도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10월에도 CPI가 발표가 됐어요. 다시 얘기해서 CPI가 처음에는 6월 달에 발표된 CPI는 근원이 아닌 전체가 다 들어간, 에너지와 식료품이 다 들어간 CPI. 그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됐을 때에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CPI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7월 달에도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CPI가 강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시장은 탄력 반등. 8월에도 강하게 뭐 그렇게까지 급격히 하향 조정된 것도 아닌데 탄력 반등. 그리고 정점을 찍죠. 물론 이제 그 조정의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9월에 그 충격을 줬던 부분의 기준은 근원 CPI의 강세. 10월에는요. 근원 CPI가 다시 또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강세의 흐름. 결론적으로 지표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 요인은 제한적이다.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자료를 한번 놓고 볼까요? 자료? 그 자료가 글쎄요, 언제 쪽 것인지가 제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방송 원고 자료 10월 10회? 17일? 17일자 한번 볼까요? 거기에 CPI가 있는지. 여기 있네요. 여기 아주 멋들어지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생산자 물가지수 10월달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어떻게 됐어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하향이란 말, 하향 안정 추세. 하향 안정 추세. 그죠? 하향 안정 추세. 이것만 놓고 보시면 돼요. 이것만. 하향 안정 추세 기준에 CPI가 놓여져 있었다. PPI 생산자 물가지수,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향 안정 추세. 일반 생산자 물가지수도 안정 추세. 그죠?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 추세에서 6월 달에 올라왔기 때문에 6월 달 조정을 받았다고 친다면 7월에도 올라왔는데도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10월. 9월에 이렇게 올라와서 조정을 받았는데 10월에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정이 아니라 탄력 반등이었죠. 그리고 6월 달에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하향 안정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이쪽에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2달 연속 올랐었어도 문제 안 됐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자 물가지수가 안정 추세로 돌려줬고 또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정화될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1월 달의 기준에서의 그 흐름이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그려드린 그 기준에서처럼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위치에서는 이렇게 조정받고 7월 달에도 CPI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탄력 반등이 있었다는 거고 9월 달에 이렇게 CPI 안 좋다고 조정을 받고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도 안 좋았는데 이렇게 탄력적인 반등이 연출이 됐다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그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의 기준은 6월 저점 대비해서 올려 있죠, 지금. 6월 저점 대비해서 월등하게 올려져 있고 이번 바닥이 그렇게 깊지가 않은 상태에서 9%의 강세. 또 다우지수는 이번 바닥이 그렇게 깊지가 않은 상태에서 6월 저점 대비 14%의 강세. 나스닥이 조금 이제 부담스럽게 형성돼 있긴 합니다만 이 나스닥의 기준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근데 전체 주봉 월봉의 추이로 놓고 보면 이쪽도 버겁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 독일이라든가 독일 어때요? 바닥 대비 14%. 니케이 빠진 적도 없죠. 6월 저점 대비해서 빠진 적도 없고 지금 바닥 대비해서 여기도 한 8% 정도. 예, 안녕하세요. 주린이 달리자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수의 흐름이 이렇게 이제는 7월 저점도 들어 올린 그 흐름의 기준이 됐다라는 거죠. 0111 그렇게 해서 이제 6월 대비 7월 초에 저점을 찍었고 9월 달에 한 번 더 9월 말에 꿍 하고 이탈이 됐는데 그 바닥 대비 12.38이에요. 오늘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아니. 제한적으로 다른 데는 빠진 상태에서 돌린 흐름이고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 상황이 좀 더 빠르고 강도 있게 돌려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 자, 이 기준에서 또 한 가지를 봅니다. 이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요거예요. 자, 중간 선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죠? 그 불확실성 부분, 중간 선거의 불확실성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선거가 있게 됨으로써 진보 성향의 민주당까지도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미국 생산 자동차 업체가 아니면 보조금 안 준다. 근데 그것을
이제 유예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선회가 되고 있죠. 중간선거 이제 본격화되고 이제 그 이슈가 누그러질 지금의 시점에서 거기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 그런 쪽에 좀 과도한 제재. 미국이 뭔데 그걸 제재를 해요, 사실상. 그러한 부분이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의 민주당 정부 정책 하에서는. 공화당 쪽이 이제 승기를 잡는다 쪽으로 형성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솔루션을 비롯한 뭐 신재생 에너지의 조정이 좀 있었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는 뭐 2차 전지의 조정이 일정 범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장 막판에 낙폭을 상당 부분 돌렸죠. 지금의 강세 감안하면 뭐 조정 받은 것도 아닌 수준으로 확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양새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시장의 지수가 강세를 띠면요. 시장의 지수가 강세를 띠면 많은 종목군들이 올라옵니다. 당연한 논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세를 띨 때, 그러면 약세를 띠면 어마어마한 종목이 밀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약세장 속에서 대형주 버리고 소형주 이상한 종목 매매하라 라고 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강세로 전환되고 있는데 여기다 대놓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강세로 전환되고 있는데 여기다 대놓고 반등 심하다, 물량을 정리해라.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의 기준은 각국의 중앙정부와 각국의 중앙은행이 앞다퉈서 나서서 경기를 방어하고 이번 긴축을 침체가 아닌 둔화 수준에서 이겨내서 강도 있게 돌려주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대처를 해온 거죠. 그것의 결과물이 이제 막 나와주기 시작한 거고. 이제는 본격적인 랠리가 형성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금리를 급격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그럼 누가 들어 올렸느냐의 기준을 따져봐야 되는데, 물론 그 윤정두의 성향에 따라서 이 설정 종목 부분이 뭐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요 이 종목군들을 뭐 말 그대로 멋을 부리려고 설정해서 보는 종목군들이 아니라 우리 계좌 수익을 내려고 들여다보는 종목군이죠. 지금 박스를 쳐드린 종목군은 시가총액이 1조 이상입니다. 뭐 1조만 할까요? 어마어마하죠. 카카오페이 5조 8천억, 카카오뱅크 10조, 네이버 시가총액 9위, SK이노베이션 시가총액 17위, LG노텍 시가총액 7조 원, 그리고 DB하이텍 2조 원, 한국항공우주 4조 원 이상, SK하이닉스 시가총액 4위,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삼성전기 시가총액 10조, 하나솔루션 시가총액 9조 원대. 이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내는 거고, 유틸렉스 같은 종목에서 수익의 극대화를 설정해서 놓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변동성 매매, 단기 변동성 매매, 소액의 기준에서 상한가를 잡아내는 그런 기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박스를 쳐드린 저런 주력주에서 수익을 내는 거고, 유틸릭스에서는 수익의 극대화라는 기준이 소액을 가지고 변동성 매매 일부 비중을 소액을 가지고 들어가서 변동성 매매 수익을 가져간다. 그 정도 수준. 그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 이다운 연구원님께서 교육을 해주실 때 채팅방에 참여하신 분께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 주셨어요. 유틸렉스 같은 종목 이거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매매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다운 대표님 말씀이, 그러니까 유료 가입하셔서 안정적으로 포트 관리 받고, 이런 종목은 시간이 있어서 잠깐 뭐 점심시간이든 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접속을 하셨을 때 그때 기준에서 만약에 종목군이 변동성 종목군이 설정돼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그때 매매 전략 받으셔서 교육받고 대처하시면 되는 거죠. 당연히 주력주 또 수익을 내는 종목은 지금 보여지는 종목군 대형주에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장이 좋은 장이에요. 대형주에서 장중 고점이 카카오페이가 11%, 또 본격적으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20% 비중까지 드리고 있는 카카오뱅크, 이런 데서의 수익이 어마어마하죠. 또 2차 전지에서는 이제 11월 달에는 SK이노베이션과 포스코케미칼을 병행하죠. 지금 2차 전지는 7월부터 우리가 많이 바뀌었어요. 에코프로에서부터 또 코스모 신소재, 또 에코프로 PM, 성일하이텍, 세비캠, 많은 2차 전지 종목군들을 섭렵했습니다만 9월 달에 정점 찍고 9월 중순 이후에 조정받을 때, 그때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 기준에서 더 많이 들여다봤고요. 거기에 변동성 수익 범위는 금양, 그리고 10월 달에 에코프로와 포스코 케미칼 위주에서의 금양에서의 그 흐름 속에 LG화학의 또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온 삼성 SDI 10월 21일부터의 흐름, 그리고요. 그리고 이번 달은 SK이노베이션까지. 그죠? 거래를 수반하고 변동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이런 종목. 금양 2조, 4조 원 수준까지 올라왔고, 3조를 넘기고, 포스코케미칼 시가총액 17조까지도 올라왔었고, 그리고 하나솔루션 10조를 넘기기도 했고, 2조를 넘기기도 했고, 얘도 2조를 넘겼었고, 하나에어스프레스 4조, 그리고 시가총액 5위, 6위, 시가총액 지금 현재 기준에 5조 수준까지 다시 되돌려 놓은 이런 종목에서 이런 수익, 최소 시가총액 5위, 6위에서 이런 수익, 저 수익이 하반기 또 10월 이후 그 기준에서 당연히 계좌 수익을 극대화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 대형주가 시장 대비 지금 월등하게 강세를 띠고 있잖아요. 당연한 거죠. 대형주가 강세를 띠니까 결국은 시장 지수가 올라오고, 지수가 올라오니까 많은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강세를 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돈 주고 과금한 멘토들이 첫 번째로는 시장 반등 나면 물량 정리하세요. 그리고 나서 파생상품 매매하세요. 인버스 사세요. 중소형주 사세요. 시장이 어려우니까 대형주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휘둘렸다는 거죠. 장이 또 좋아지면 그거에 맞게 대형주 기준에서 보셔야 되는데, 자, 장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상한 종목을 또 편입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좌 수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계좌 수익,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러한 흐름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도 오래간만에 수익 났어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좋으냐면요, 이렇게 좋아요. 시가총액 극대형주 위주에서의 흐름,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찌됐건 9월 말 저점 대비해서 19% 올라와 있습니다. 9월 말 저점 대비 삼성전자가 19% 올라와 있어요. 할 말 다 했지. 아쉬운 거는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 부분도 9월 말 저점 대비해서 단순간에 20% 올랐었어요. 근데 10월 말에 말 같지도 않지 뜬금없이 갑자기 한 방 두 방 맞아가지고 저게 휘청된 거죠. 이제는 아름아름 돌리긴 했고 시장 수익률에 조금 못 미치긴 합니다만 충분히 삼성전자 이상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수급이 뒷받침된 둘 다. 치킨 게임 한다는데요,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들의 흐름이 이제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의 흐름에서 삼성전자의 이 거래량, 거래대금을 수반한 거래대금 1조를 계속 넘기고 있어요.
10월 달에 1조 넘긴 날이 꽤 많아졌습니다. 11월에도 재차 또 1조를 넘겼습니다. 이 흐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을 이끌어갈 걸로. 거기에 맨 바닥에 빨간 색깔이 이게 뭡니까? 개인들의 누적 수급이에요. 빼앗겨지고 있죠.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에요. 오늘도 양지사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만 양지사 같은 경우 우리도 들어가서 뭐 상한가입니다 이렇게 매매 기준을 설정해 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양지사가 품절주가 아니라 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 이런 종목이 다 품절주예요. 유통 물량이 없어요. 개인들이 사봐 얼마나 샀어? 응? 60억 주에서 얼마나 샀어요? 얼마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개인들의 비중이 퍼센티지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삼성전자가 밀려서 동학개미가 뭐 힘든 것처럼 그러면은 50%에 달하는 외국인들은 어떻게 안 힘든가? 그들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실 때는 차분히 들여다보시고 이게 만약에 거래대금이 확산되고 또 수급이 확산되고 들어올려지지 못한다. 그러면 주도주 또 찾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가 거래를 터트리고 움직였기 때문에 주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 기준에서는 들여다보기 어렵다. 카카오도. 근데 거래를 터트리고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매수사인을 내버리잖아요. 내준단 말이에요. 매수사인을 내. 그러고 나서 교육을 제대로 잡아준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반도체 쪽에 IT의 기준에서 움직일 거냐 아니면 하반기 내내 움직인 금양,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컬, 성일아이텔, 코스모 신소재, 삼성 SDI, LG화학 여기에 빠져있는 게 뭐야? SK 이노베이션, 하나, LG 에너지솔루션 전부 들여다보던 그리고 지금까지 주력으로 시장을 이끌어오던 우리가 하반기 종목 이렇게 싹 끄집어냈는데 저 기준의 절반 이상 3분의 2가 2차전지였어요. 2차전지의 ETF 수익률 변화가 이렇게 높습니다. 이 기준이 실질적으로 이래요. 9월 말부터 그러니까 10월 한 달 동안에 10월 한 달 동안에 2차전지의 시장 대비해서의 흐름 시장의 상승률이 6.58이었고요. 2차전지의 시가총액 합산이 200조였습니다. 9월 말에 그것이 249조까지 올랐어요. 그럼 얼마에 25%가 올라온 거예요. 25%. 25%가 올라왔고 그리고 이 25%가 개개 종목별로는 이런 변동률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의 지수는 이들이 얼마나 들어 올렸을까?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 11.78 곱하기 25%를 내주면 약 3%를 5종목이 들어 올린 거예요.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6.58에서 3%.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제 10월부터 11월까지 유가증권 시장이 11%대 강세거든요. 11%. 여러분들 계좌 검사해 볼까요? 10월부터 지금까지 11% 여러분들 상승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런데 삼성전자가 19.5%.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어때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오죠. 44.10. 그리고 삼성 SDI가 41.53. 10월 초 대비, 9월 말 10월 초 대비. LG화학이 32.02. SK이노베이션이 48.30. 포스코케미칼이 요 바꿔놔야겠다. 지금 바꿔놔야지 또. 정신없으면 또 헷갈리니까 어쩐지 좀. 뭐냐면 포스코케미칼과 SK 이노베이션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SK 이노베이션이 시가총액이 당연히 더 위에 있죠. 한번 휘청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35.44%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은 11월에 들어서도 신고가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48.30. 우리는 포스코케미칼을 어떻게 써요? 7월 28일부터 들여다보다가 본격적인 부분은요. 9월에도 들여다보다가 9월 중순 이후에
시가총액 14조 넘겼다가 18만 8,500원 찍고 밀려 내려왔을 때에 15만 원 전후에서부터 편입했죠. 저점은 14만 7천 원입니다. 15만 전후에서부터 편입을 해서 10월 달부터는 에코프로보다 포스코 케미칼의 매수 강도를 더 드렸어요. 지금은요, 포스코 케미칼과 SK 이노베이션을 병행하고 있죠. 에코프로는요, 아쉽지만 일단 압축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 수익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계좌 수익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지금 우리 VVIP 회원님들도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물론 상반기까지 포함하면은 상반기 대비해서 시장이 지금 얼마요? 600포인트 내려와 있으니까 20% 깨져 있죠. 20% 깨져 있어요. 그걸 감안하면 연 단위로 기준 다 감안하면은 우리도 뭐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이게 얼마나 많이 밀렸습니까? 그렇지만 하반기 기준에서의 탄력으로 잡는다면 시장 2.65% 6월 말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우리 계좌 수익은 23%다. 그런데 여기에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방산과 에너지까지 정부 정책주를 잘 포함했다. 또 주도주 기준에서 당연히 실적, 펀드멘탈 바탕으로 편입을 했다. 근데 저게 23%의 수익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에코프로가 140%까지 올라왔었어요. 140%. 근데 140% 올라왔는데 이대로 그냥 두고 있었냐? 아니죠. 전량 차익 실현을 3번. 그리고 재편입. 현대로템 마찬가지입니다. 1억 900만 주짜리 종목에 3만 3천 원대까지 올랐나요? 3만 원대까지 올랐죠.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3조를 넘기든 3조 뭐 6천억 이렇게 되는 종목인데 3만 원대에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게 정확히 날짜로 8월 24일 날 하루에 20% 이상 등락 나오고 그리고 그 다다음 날 정점을 찍죠. 그때 전량 차익 실현 끝. 그리고 재편입. 그 수익 범위를 여기 포함 안 시킨 거예요. 여기에 빠져있는 수익은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금양의 수익이라든가 포스코 케미칼의 최근까지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빼고 카카오뱅크의 수익도 빼고 그런 수익 다 빼고도 23.43.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대박 났습니다.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박 났는데요. 지수는 6월 말 7월 초 그 수준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6월 말 종가 기준에 지수는 놓여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6월 말 7월 초에 지수가 저점을 찍고 15%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비슷한 위치라면 여기서부터 15%가 아니라 최소 20% 이상 움직여야 돼요. 최소. 아니 3천 넘겨야죠. 최소 20% 이상. 그래야 3천이 넘어가죠. 그럼 3천이 넘어가면 시장 주도주는요. 최소 2배에서 5배까지 나와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보면 1.5배 얘기하는데 지금은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1.5배를 논할 자체가 아니에요. 아까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2배 가까이 올라왔고 2차 전지 5종목 시가총액 2위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5위 삼성 SDI, 시가총액 6위 LG화학, 시가총액 17위 SK 이노베이션, 시가총액 19위 포스코 케미칼. 이 5종목의 상승률이 평균치가 30%를 훌쩍 넘습니다. 35% 이상입니다. 시장 대비 월등하죠. 그러면 지금부터 3천까지 간다 했을 때 그래봐야 20%예요. 그 3,000포인트 20%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이 나서서 끌어갈 것이냐. 지금으로서는 하이닉스 현대차를 보고 있지만 또 LG와 2차 전지도 보고 있지만 또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신재생 에너지와 방산주 또 개별 종목도 보고 있지만 누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가 가야 되는지가 아니라 누가 가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당장 야간에 얘기해서 될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실질적인 매매를 통해서 그때그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매일매일 바꾸고 빠르게 대처 그건 아닙니다. 다만 하반기에 이런 계좌의 운영이었다면은 10월 달부터 해서는 이런 계좌의 운영을 했어요.
이것도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보여드리는 거는 4.94%, 시장이 11.30%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1월까지 11.30인데 아주 뭐 떳떳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계좌보다는 100% 월등히 수익률이 좋을 거고요. 여러분들 계좌는 분명히 대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 무너져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서 분명히 보시면 에코프로의 비중이 하반기 15%에서 15%에서 4.6으로 줄었고요. LG화학 20%에서 16%로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2차 전지를 정리하는 게 아니야.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9월 말날 종가 기준에 편입을 할 때, 그 당시 기준에 2차 전지가 어마어마한 폭등될 이후에 정점에서부터 미끄러지던 그런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주력주에서 LG화학 비중을 일부 줄이고 전체 수익 종목에서 에코프로 BM 비중을 이렇게 4.6으로 확 줄였는데 10월 달에 2차 전지가 터졌잖아요. 그럼 제 전략이 잘못됐냐? 아니지. VVIP 회원님들 계시고 여러분들 다 팍승재 TV 보고 계시는데 뻥칠 수 없잖아. 10월 내내 가지고 간 종목군들 뭐예요? 10월 내내 10월 21일부터 삼성 SDI입니다. 그게 30% 가까이 올라요. 10월 내내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하고 병행했는데 거의 포스코 케미칼 10월에 얼마 올라요? 10월부터 지금까지 45% 46%. 그죠? 그 수익 거기에 금양 10월 이후에 140%, 13일 상한가, 28일 상한가, 그리고 28일 이후에 90%의 폭등. 그 금양의 수익도 여기 빠져 있어요. 그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본 카카오뱅크 수익도 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께 매매 기준으로 설정해 드리는 게 아니라 편입 설정 범위의 포트폴리오 기준을 잡아드리고 장중 기준에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하나솔루션 뭐 5만 원대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고 LG화학 차익 실현 이후에 11월 초에 다시 사신 분들도 계시고 그 누적 수익은 상상을 초월하죠. 11월 달에 5거래일이잖아요. 6거래일, 11월 1일, 2일, 3일, 4일, 7일, 8일, 6거래일이네요. 6거래일 동안에 시장은 4.6% 올랐습니다. 계좌는 4.07입니다. 이것도 완벽하죠. SM이 마이너스 8.86이긴 합니다만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잘 움직였고 LG화학이 또 10월 말 기준에서 포트폴리오 편입을 할 때 이왕이면 20%면 좋은데 아쉽게도 15%만 편입을 해서 일단 오케이. 그리고 SK이노베이션 10%. 여기에서 포함 안 된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카카오뱅크, 금양 뭐 이런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수익 범위들. 뭐 위메이드의 변동성 다 좋죠. 결론은요. 이런 주력주들의 기준에서 제대로 된 그 포트폴리오 비중을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싫어, 나 안 해 이렇게 하시더라도 대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20억 자산을 갖고 계셔. 근데 저쪽 뭐 132만 원짜리 우리 윤정두 매직 마스터방에 계셔. 그 너무 안타까워서 옮겨오세요. 왜? 결제 여력이 되시기 때문에 VVIP방으로 오셔서 대처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옮기셨어요. 안 옮기시고 잘 하셔도 상관없어요. 전략 잘 잡아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분께서는 어떤 우를 범하셨죠? 우리는 7월 달에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7월 중순에 8월 17일부터 뭐가 급격히 형성이 돼요? 8월 17일부터 폐배터리 그렇게 해서 세비캠,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러고 나서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움직임이 나왔죠. 근데 그 당시 기준에 예를 들면 우리는 9월 중순에 재차 CPI 때문에 시장 조정 받을 때 포스코 케미칼이 무려 14조에서부터 21% 조정을 받을 때 우리는 옥석 가리기 종목을 압축합니다. 어떻게 압축하죠? 기존에 가장 강하게 편입해서 130%의 수익을 낸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거래는 제한적이지만 누적 수급이 긍정적인 코스모 신소재. LG화학은 당연히 주력으로 가지고 있었고. 근데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똑같은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매수인을 내드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매수 욕심이 생기신 거죠. 30년 주식하셨고 20억이라는 적지 않은 자산, 그 정도 운용하실 정도면 뭐 굉장히 여유로움이 있으신 상황이고, 뭐 그러면 그럴수록 더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VVIP방에 과금하시기는 아깝고, 결론은 만약에 옮겨오셨다면 코스모화학이 아닌 코스모화학에서 23% 손실 보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해요? 우리는 말씀드린 방송에서든 어디서든 포스코 케미칼, SK 이노베이션 11월 기준에 또 10월까지는 에코프로, 또 삼성 SJ, LG화학. LG화학 같은 경우 20% 비중에 그럼 20억 자산이면 4억을 편입해서 단기간에 30% 수익이 나왔으니까 그럼 1억 2천 수익인데요. 금양? 원래 금양 매매하셨으니까 금양을 10월 28일 보합권이죠. 보합권에서 편입해서 상한가에 그 이후에 거의 뭐 90% 올라왔으니까 그럼 10% 비중이니까 그게 또 얼마야? 2억에 90% 1억 8천? 근데 그 수익 못 내는 거는 안 아깝고 과금하는 게 아깝다 보니까 그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IT에서도 하이닉스만 보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뭐 삼성전자도 보고 삼성전기, LG전자까지 4개를 한 묶음으로 봅니다. LG화학은 뭐 그냥 그대로예요. 그 대형 2차전지 반토막짜리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분가치 블록들, 그리고 현대차는 기아, 이렇게 2개를 같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보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 하나솔루션도 한 묶음,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또 멀찌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고 있고. 근데 방산을 43%씩 이렇게 채워버리면 계좌 수익이 날 수가 있냐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맘대로 하지 뭐 윤정수도 뭐 지가 뭐 잘나봐야 뭐 이렇게 하시면 서로의 신뢰도가 없으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서로의 신뢰도가 없으면. 응? 결론적으로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늦었다 싶을 때가 굉장히 빠르다. 그 위치가. 그러니까 그 위치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의 범위의 기준을 설정하셔야 돼요. 수익의 범위. 그 위치의 범위에서 수익을 창출해내고 수익을 많게 갈 수 있는 비중을 채워놓고 그 흐름 속에서 무엇을 찾아가요? 계좌 수익을.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이렇게 시장의 지수가 11% 이상 폭등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좌가 마이너스이신 분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요. 그죠? 계좌 마이너스이신 분들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아쉬울 따름이라는 거예요. 계좌가 어떻게 지금 장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그냥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니까 마이너스지. 그러지 마세요. 응? 그러지 마세요. 제대로 된 수익을 이렇게 가지고 가십시오. 잘 보세요. 잘. 응? 방송 마감 때 보여드린 저 종목군들이 전부 시가총액 1조 수준이 아니라 뭐 4조, 5조 우리나라의 손가락 안에 꼽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 저런 데서 수익을 내야 내 계좌에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데서 수익을 내야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이 발생되는 거다. 저런 데서 수익을 못 내시면 어디서 수익을 내실 거예요?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루실 수 없고, 지금 2차 전지가 부담이 되신다면 어떤 거 말씀을 드렸어요? 2차 전지가 부담이 되신다면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왜? 중간 선거 끝나고 난 이후의 흐름에서 정책이, 미국의 정책이 지금까지의 강경책이 아닌 유화책으로 바뀌게 된다면, 원래 그게 민주당의 성향이었고,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순환성의 흐름의 주도주의 역할론이 일부 바뀔 수 있어요. 2차 전지가 무조건적으로 초강세로 가지는 않으니까. 다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2차 전지 강세의 가장 첫 번째 기인은 2차 전지의 실적 개선폭? 근데 주가에는 저평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면 저평가는 아닌데 주가가 끌어올려진다는 거는 수급입니다.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메이저들의 매수 강도가 굉장히 지금 강화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손을 놓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메이저들의 수급이 둔화되거나 약화되면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하나솔루션, 그리고 방산,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이런 쪽에서 수익의 극대화를 또 가져갈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장중에 제가 거래량 거래대금 보고 그러고 나서 기준 잡아서 설정해 드려야 되는 그런 범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히 내 종목 갖고 있으면 뭐 되돌려 놓겠지. 네이버, 카카오 반등 나왔잖아. 네이버 특히 거래대금 터지고, 주말에 얘기한 것처럼 거래대금 터지고 반등 나오면 따라붙을 수 있다며. 나는 가져갈 거야. 그러다 거래가 둔화되면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가 둔화되든 그냥 뭐 실려있든 아무 생각 없이 반등 나오면 됐지 뭐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계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빠질 때 많이 빠지고 손실 날 때 많이 손실 나고, 돌릴 때 수익 못 내고. 놀래미 선생님처럼 긴 기다림 끝에 복이 있네요. LG화학 수익이 나신 거잖아요. 근데 LG화학이니까 수익이 난 거예요. 물적 분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LG화학 물적 분할 이야기할 때 60만 원 미만이었어요. 그러면은 7천만 주짜리니까 40조 원 수준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시장은 그 당시 대비해서 무지하게 깨져 있잖아요. 근데 LG화학은 지금 시가총액이 50조에 달합니다. 그럼 얼마예요? 40조에서 50조면 10조의 수익이니까 25%의 수익이란 말이에요. LG화학이. 예? 거기에다가 LG화학이 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했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시가총액 140조에 달하죠. 그 140조 플러스 50조, 190조잖아요. 그 당시 40조짜리가 얼마? 400%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물적 분할이 악재가 될 수 있습니까? 시가총액이 그렇게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11월 들어서만도 이렇게 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또 카카오뱅크에서 또 금양에서 12월 달에만 이렇게 SK이노베이션에서 12월 달에만 이렇게 위메이드 금양 한미글로벌에서 12월 달에만 이렇게 LG와 금양에서 12월 달에만 이렇게 끝이 없어요.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이너스라고 하시는지 난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그렇게 수익이 나니까 이제는 피코그램 같은 종목에서도 이런 수익을 내시잖아요. 어제 교육해드렸고 어제 상한가고 일요일날 교육해드렸고 이게 4일자 수익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교육해드렸고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은 또 급락 반전돼 있고,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수익 창출 범위가 월등하신 거죠. 어제 포스코 케미칼 13.88, 하이닉스 비중 조금만 줄였습니다. 오늘도 소소하게 이렇게 수익 냈습니다. HMM입니다. 유틸렉스 상한가입니다. 아니 이 수익을 왜 놓치시냐 이거예요. 이 수익을 왜 버려요? 아니 이 수익을 왜 못 가져가? 부탁드립니다 제발. 응?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오세요. 그래갖고 럭키증권 카드 이런 거 35년 된 카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2005년도에 KRX 초청 강연에 비제도권 인사에서 유일하게 이런 초청 강연을 했다는 거,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하는데 그 중에 2007년도 수익률 대회 우승이 7,681%, 3천만 원짜리 계좌, 원래 1억 리그인데
이게 뭐 21억, 22억 아니죠. 30억을 훌쩍 넘깁니다. 3천만 원 가지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기록을 못 깨요. 그때 우리 고객분들의 수익, 그러니까 고객분들 수익 얘기했더니 고객분들 수익하고 제 거가 합산한 줄 알아. 아니 별도로 어?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죠. 뭐 다 대형주로, 대형주로 급이 다르죠. 뭐 전문가들 뭐 방송 갖고 나와서 뭐 어디 시가총액 대도 않는 종목군들로 말장난하고 매매도 안 되는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 현혹시키고 물량바지 만들어 놓고 빠져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어떻게? 윤정두가 교육해드리는 그런 극대형주에서의 수익 범위로. 비싸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원금 회복 기회 마지막으로 잡아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에 이런 수익을 논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가총액은 극대형주. 내일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예요. 11월 9일에 한해서 하루입니다. 11월 9일은 뭔데? 701109잖아. 701109. 그게 뭔데? 그게 뭐긴 윤정두 생일이잖아. 어? 하루의 이벤트. 1년에 한 번 있는 이벤트. VVIP 방에 연관회원 가입해야 50% 할인이라서 나 비싸서 못 가입했어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 하루 1개월씩만 돼요. 체험 한번 딱 해보시고 이게 VVIP구나. 야, 계좌 수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장이 깨지거나 오르거나 이거는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을 내는구나. 이게 수익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직접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직접. 전화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이번에 뭐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서 지금 1억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 이 교육 자료를 통째로 무료로 다 나눠드립니다. 꼭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십시오. 아시겠죠? 홈페이지 찾아오셔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고 윤정두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프로필 그럼 조선일보 제휴사 프로필도 이렇게 보시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어떻게든 홈페이지를 찾아오세요. 여기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여기 그리고 있다. 음력 70년 11월 9일 그 찾아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하루 5명이면 바로 그냥 마감을 합니다.